제안을 했을 때 확률은 95%였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2019년도 4월에 입봉을 했으니까 2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가장 높았던 최고 매출. 최고 매출은 4,500점. 사실 처음이 힘들었거든요. 첫 2,000점, 첫 3,000점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근육이 없어서 정말 쓰러질 뻔했거든요. 처음은 힘들었지만 목표를 뚜렷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액션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3,000을 유지를 하고 있고 4,000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저희 매장 선생님들 그래요. 코로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 같다고.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맛집을 가도 진짜 맛집은 끊이질 않아요. 그런 거랑 같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코로나 시대 때 경제가 많이 좀 다운이 되고 그 고객님들의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돈을 안 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우울하면 소비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여성분들의 심리는 우울할 때 소비를 해요. 요즘에 뭐 외출도 많이 안 하고 소비도 많이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고 근데 머리는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다들 모든 사람들이 지친 거죠. 그 이제 기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친 마음을 조금 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나한테 많이 기회였지 않을까. 사실 미용을 진짜 잘하려면 다 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다 잘해야 돼요. 기술직이지만 서비스직이기도 하고 전 전문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들이 나를 봤을 때 혜인 디자이너는 어떤 이미지인지 이거를 계속 생각했었고 인턴 때 넌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잖아요. 저는 딱 하나였어요. 저는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부딪혔죠. 부딪힌 시간도 많았고 혼자 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정심을 좀 찾으려고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도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하는 거는 정말 미용실은 많거든요. 그 안에서 고객들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 많은 무수한 살롱 중에서 준호 헤어를 택하고 나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왔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남들과는 무언가 꼭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냥 똑같이 가는 거고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머리를 받고 나가면 행복하다. 이게 저의 사명이었거든요. 고객님이 아름답게 하는 건 이제 저희의 임무지만 정말 이 고객이 행복하게 살롱 밖을 나가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한 저의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용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진짜 프로는 저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그런 아우라는 디자인의 태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런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메인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제 메인 선생님이 민수지 원장님이시거든요. 진짜 프로세요. 알죠? 네, 진짜 프로신데 원장님... 약간 느낌 난다. 원장님 보고 계시죠? 진짜. 이거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되게 네? 존경하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원장님 너무 멋있으시죠? 제 롤모델이시죠?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일 거예요, 정말로. 출근을 했을 때 내가 고객한테 서비스를 할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 피곤한 날도 있어요. 컨디션이 떨어지고 한 날에도 고객은 왜 머리를 받으러 와서 나의 기분이 전달이 되는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인턴 친구들한테. 너네들이 머리를 만진 경험보다 고객님들이 살면서 머리를 받아본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머리 하나 말리는 거부터 해서 고객님들은 아시거든요. 이 친구가 경력이 있는 친구구나 없는 친구구나.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아직 못하지만 그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 좀 훈련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고객한테 주는 에너지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고객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저는 항상 늘 생각을 해요. 지난번보다 더 나은 스타일,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더 기분 좋게 나가시는 거? 제가 맨날 문 닫고 퇴근했던 이유가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해요. A부터 Z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빨라져서 그 순간에 대한 판단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고객님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돌릴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조금 더 가동성을 높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고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거를 먼저 좀 이렇게 긁는 것 같아요. 저희는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리만 봐도 이분이 뭔가 불편한지 이제 딱 캐치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거.
콜드 리딩이란 책이 있는데 콜드 리딩 기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시술 고객님이다 하면은 그 커트하는 짧은 순간에 이분하고 빨리 친해져야 돼요. 이분한테 좋은 호감이 일단 나와야 돼요. 주제는 되게 다양한데 이분이 나로 인해서 좋은 웃음이 한번 나와야 돼요. 나에 대한 호감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때 제안을 했을 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빠른 시간에 관계심을 형성을 하고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캐치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랑 고객이 원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답은 두 가지예요. 예 아니면 노거든요. 예스 아니면 노인데, 예스일 때의 답변, 고객님이 노라고 했을 때 준비된 답변, 그리고 내가 이분이 필요한 거를 먼저 던져줬을 때, 예스 화법이 그렇잖아요. 고객님 뭐 여기가 앞머리가 맨날 벌어져서 힘드시죠? 네.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를 3번 이상 할 수 있다. 네를 3번 이상 할 수 있는 예스 화법이 있듯이 콜드 리딩 기법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고객님 이러이러해서 이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아니었던 고객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 나 여기 불편한가? 그냥 불편한 것 같아. 그때부터 한번 해볼까? 계속 꾸준하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로 하는 질문 같은 게 있으세요? 상담의 그 방법들 있잖아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하죠. 근데 성향이란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알아서 해주세요가 정말 어렵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의 의미에는 구렛나루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 담겨 있죠, 거기에? 네, 거기에 다 담겨 있죠. 그때부터 이제 고객님하고 스무 고객을 하기 시작해요. 질문을 두어 개 던져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받는 게 되게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미지를 쓰죠. 시각적인. 원하시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 맞으신가요? 대부분이 고객님들은 본인이 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해주세요 의미의 그것도 있어.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맡기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디자이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어울리는 수트빌리티, 적합성, 이렇게 하면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조금 더 갸름해 보이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머리는 하나도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달라. 이거는 한 가지 사례인데 어떤 선생님의 고객님이 찾아오셨어요. 지정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오셔서 했던 말이 너무 우울해서 왔어요. 머리를 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셨는데 연령대는 있으세요. 어머님이신데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는 약간 좀 짧은 앞머리와 짧은 단발, 약간 힙한 그런 젊은 친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셨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고객님하고 맞지 않아요. 고객님한테 어울리지 않으세요. 그때 고객님은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건 없다 생각하거든요. 안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만 바꾸면 되는데 노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속으로 생각했죠. 자신이 없구나. 근데 고객님이 샴푸실을 가셨는데 인턴 친구한테 그랬대요. 왜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할까요? 자신이 없으신가? 아, 고객님께서? 네. 근데 심지어 고객님이 펌도 해달라 했는데 펌도 안 해주는 거예요. 고객님은 너무 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 왜 안 된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같은 단발이고 같은 뭐 숏한 머리여도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기장을 찾아주고 이 사람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디자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건 정말 디자이너 몫이라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근데 모든 머리가 다 똑같진 않은데 왜 단정을 지을까? 오늘도 고객님이 그랬어. 저는 단발은 안 어울리겠죠? 안 어울리는 건 없다 그랬어.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으면은 다 어울린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저 고객님을 내가 해드리고 싶다. 고객님이 처음에 입점을 했을 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저 오늘 기분 전환 하고 싶어요. 기분 전환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카테고리의 멘트들이 있거든요. 주제는 맨날 달라요. 근데 했던 말이 뭐냐면 다들 지쳐서 오셨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재밌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고객님 너무 요즘 재밌는 거 없으시죠? 제가 오늘 기분 전환 시켜드릴게요. 그냥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기분 좋은 말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고객님 거기서 뭐지? 너무 자신감 있다. 일단 신뢰. 그리고 제가 네이버 프로필 그 문구를 보고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뭐 디플로마 수료, 뭐 ABC 아카데미 뭐 수료 그런 건 진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고객님들 그거 모르시거든요. 근데 나를 표현하는 그 짧으면서도 간결한데 임팩트 있는 문구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그 문구가 뭐냐면 인생에 한 번은 저한테 머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올려놨어요. 느낌표. 근데 고객님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오셨어. 실제로? 네, 실제로. 팩이 있어서 왔다. 그 어백 개념이라 해서 디자이너 혜인 앞에 정말 잘하는. 그래서 저는 여자 머리 끝판왕
디자이너 혜인이에요. 근데 그 밑에 소개글이 아까 그 문구잖아요. 고객님들이 진짜 끝판왕인지 확인하러 왔다. 확인하러 왔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 잘 오셨어요. 나를 찾아주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인생머리 제가 해드릴게요. 인생머리 아닐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지만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고객님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제안을 하면은 제안의 확률이 올라가죠. 근데 내가 이 고객과 친분도 없고 관계십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 계속 가격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세일즈가 아닐까. 저는 세일즈는 하지 않아요. 전 필요한 걸 제안을 해요. 단기간 안에 성장을 빠르게 하시고 목표들을 꾸준히 이뤄낼 수 있었던 루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헤어 주치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처방전을 작성을 해요. 근데 왜 안 하지? 왜 헤어 디자이너는 그걸 기록을 안 하지?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내가 오늘 들었던 이분에 대한 A부터 Z까지에 대한 목록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 이분의 사회적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분의 니즈는 뭔지, 이분이 뭐가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죠. 끝나고 그냥 대화 다 기록해요. 전부 다? 네, 대화를 다 기록해요. 이분에 대한 모든 거. 고객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해준 사람이 진짜 고맙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놀라세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사실 다 하죠. 기록을 해놨거든요. 인턴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냐면 어제처럼 하지 말자.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이 되자. 꾸준함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지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현실에 안주하기 싫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을 많이 해요. 똑같잖아요. 맨날 뭐 출근해서 고객님 만나고 머리를 해드리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턴들이 더 그러기 쉬울 것 같아요. 맨날 샴푸하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샴푸실에서 샴푸하고 나오고 머리 말리고. 근데 그 속에서 좀 재미를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늘 항상 자극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신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출근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출근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시간은 채우는 건데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되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갭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되는 건데 점점 격차가 벌어진 게 지금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300% 제안을 해요. 확률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답은 두 개예요. 예스 아님 노인데 예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노를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은데 훨씬 더 멋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제안을 했을 때 그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죠.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점점 높아진 거예요. 25%, 50%, 75%. 하지 않으면 확률도 없는데 그쵸. 제안하지 않으면 빵프로. 빵프로 제안하면 50%. 50%. 어차피 선택은 고객님 입장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일즈를 하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안을 하지? 그런 것 같아. 내가 정말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고객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건 당연히 안 하시겠지? 그건 그냥 진짜 내 생각이거든요. 내가 고민할 게 아닌데. 왜냐면 고객들은 오히려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주기를. 다른 데선 듣지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신선한 거죠. 근데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던 게 제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액션 중에 하나가